이 튜토리얼은 마야 2018과 포토샵 CC 서브스턴스 페인터 2018 2.1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화기 텍스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강의에 사용할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 링크는 이 동영상 제목 아래 설명하는 부분에 적어두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후 압축을 푸신 다음 해당 폴더를 복사하셔서 D 드라이브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렇게 복사해 넣습니다. 마야로 오셔서 오픈 하신 다음 셋 프로젝트를 누르셔서 D 드라이브 프로젝트 폴더 안에 방금 넣어놓은 프로젝트 최상위 폴더를 셋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폴더를 클릭을 하셔서 파이어 텍스처 스타트라고 된 파일을 오픈해 줍니다. 그리고 UV 에디터를 여신 다음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UV가 깔끔하게 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와 포토샵으로 넘기기 전에 몇 가지 준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뷰포트에서 3번을 눌러서 뷰포트 서브 디비전을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끝부분에 UV가 살짝 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번 모드에서 직접 스무스를 적용을 해서 메쉬에다가 리셋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옵션, 이 UV 바운더리 스무싱 요것만 두 번째 옵션으로 해주시고 스무스를 적용하시면 이렇게 끝부분 UV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무스를 직접 주는 이유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마야의 3번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넘기실 때 이렇게 직접 면을 늘려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익스포트 셀렉션, FBX, OBJ나 FBX 둘 중에 하나로 넘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FBX로 넘기기 편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OBJ로 넘기면 쉐이딩 그룹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FBX로 넘기면 쉐이더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쉐이더 이름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FBX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 셀렉션 해주시고 데이터에다가 파이어 FBX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에서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UV 가이드가 있어야겠죠.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이미지에 가셔서 UV 스냅샷 그러면 기본 경로가 현재 프로젝트에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작업을 해서 그렇고요. 보통은 이미지 폴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셔가지고 소스 이미지 폴더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름은 파이어 UV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포맷은 그냥 뭐 이건 품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가이드로만 쓸 거라서 JPG로 해주시고 사이즈는 4K로 텍스처 작업할 거니까 409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을 해주시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에서 오픈으로 방금 스냅샷 한 것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UV 가이드로 해서 OK 하면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뉴 레이어 버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생겨요. 그리고 이제 라벨을 불러올 건데요. 오픈 라벨 불러와 주시고 네 번째 아이콘 클릭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매직으로 시작하는 툴 이름 클릭하시면 마술봉 툴 선택 영역이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I 눌러서 선택 반전,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컨트롤 V 해서 붙여넣는데 지금 레이어 들어왔는데 안 보이죠? 위에 레이어가 노멀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밑에 레이어 선택, 이름 부분 더블 클릭해서 라벨이라고 이름 바꿔주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 좀 줄여주시고, Alt랑 Shift 같이 누르시면 가운데 기준으로 비율 유지한 상태로 줍니다. 그리고 Shift 누르고 화살표 왼쪽 키 아래 이렇게 엔터 하면 이제 위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벨 들어갈 부분만 컬러 작업을 지금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라벨 같은 거 안 넣을 거니까 저쪽에서 서페에서 작업하시면 되고, 우리는 요거랑 요거 여기 글자 들어가는 부분들 요 부분만 딱 작업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편하신 쪽에서 하시면 돼요. 저는 포토샵이 조금 더 편해서 포토샵에서 해서 가져가는 거고, 서페가 편하신 분들은 서페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부분 조금 확대를 하시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수화기 본체 부분입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마찬가지 클릭하면 밑에 레이어가 생기죠. 그래서 컬러를 어느 정도 수화기색 컬러 딜리트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 폴리건 툴로 클릭, 외곽 부분이니까 넉넉하게 해주시면 편하게 딱 맞출 필요 없으니까. 여기 좀 확대를 해야겠죠. 여기 부분 괜찮은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올라간 부분 없고 컨트롤 제로 해주시고, 요거는 레이어 또 따로 해주겠습니다. 이쪽은 약간 더 어두운 색으로, 네, 약간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베이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이 부분에 컨트롤 D 눌러서 셀렉 해제, 선택 해제해 주시고 해서 소화기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네. 그리고 이동 툴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네, 스페이스바 누르고 움직이시면 손바닥 들고, Alt랑 Shift 같이 누르고 이렇게 Shift 누르고 화살표 위에 키로 엔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 밑으로 내려주시고 베이스 위에 잠깐 가이드를 끄시면 얘도 마찬가지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100%죠. 네. 그러면은 이런 느낌. 컨트롤 제로. 네, 이 정도는 이렇게 됐고요. 네, 가이드 다시 켜주시고, 그래서 수화기 본체랑 밑에 받침 부분은 됐고요. 이 부분 이번에 여기 계기판 부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베이스 텍스트라고 바꿔주시고, 이 부분 확대를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선택하시고 레이어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 원의 가운데 부분을 원형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부분을 Alt 누르고 하시면 그 부분이 원점이 되고요. Shift까지 누르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동해서 위치 잘 잡아주시고, 이 상태로 색깔, 베이스 색깔을 하나 넣겠습니다. 화이트, 밝은 화이트, 엔터 딜리트 넣어주시고요. 이름, 레이어 이름 써주시고요. 다시 사각형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Alt 누르고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레이어 또 올리고, 여기에다가 색깔, 배경색에다가 검은색,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이제 배경색이 들어가죠. 블랙 라인,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는 유닛. 그래서 여기 부분 하나 이렇게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살짝만 빼주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컨트롤 딜리트 해서 검은색 넣어주시고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거라서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클릭하는 부분이 중심점이 됩니다. 이렇게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고, 이 정도 해주시고 가져가시면 이렇게 회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회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또 엔터를 안 쳤군요. 네, 엔터 치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J 해서 컨트롤 T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똑같이 Alt 누르고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쪽 부분에서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눈금이 완성이 됐고요. 그쵸? 그러면 눈금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레이어 합쳐주겠습니다. 컨트롤 E 눌러서 캔슬, 다시 언두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E 딱 누르시면은 선택한 레이어가 합쳐집니다. 이렇게. 이건 유닛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숫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검은색으로 컬러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또 하나 복사, 이동, Shift 누르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컨트롤 J 눌러서 복사, 컨트롤 누르고 Shift 화살표 키로 이렇게 해주시고, 텍스트 클릭해서 숫자를 15, 다시 딴 데 클릭했다 클릭하시고, 이 친구는 9, 이렇게 하고 이동틀로 약간 위치 잡아주시고, 0은 컨트롤 T 눌러서 회전, 위치 잡아주시고, 조금
45도 회전, 컨트롤 T.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둥근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넣으면 이렇게 일자로 되는데요. 여기다가 레이어 클릭하시고 쉐입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를 패스로 바꿔주세요. 패스로 바꿔주신 다음에 똑같이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요. Shift까지 누르면 이렇게 정원이 됩니다. 글자가 될 부분에 이 정도, 살짝 눈금보다 살짝 좀 더 들어가게끔 이 정도 하면 이제 글자가 그려질 패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툴 클릭하셔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커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Y처럼 되어 있다가 딱 가면 사각형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외곽 라인이 바뀝니다. 그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use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dry chemical. 근데 저는 글자가 안쪽에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은 처음에 찍으면 반대쪽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 흰색 화살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커서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커서가 바뀌어요. 화살표에서 글자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화살표가 좌우로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클릭하고 살짝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글자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또 회전도 해주시면은 글자 중간 부분이 이 정도 오게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살짝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스케일 균형을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줄어들었죠. 이 정도 크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로즈 탭에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정리를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라벨 위에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폴더 아이콘에다 드래그 드롭 하면 여기가 에스티메이트 계기판, 이쪽은 파일 더블 클릭, 파일 베이스 플라스틱. 컨트롤 제로 하고 UV 가이드 끄면 이렇게 되죠. 플라스틱 부분, 수화기 부분, 그 다음에 계기판 부분, UV 가이드. 이렇게 기본적인 거 일단 컬러 맵은 완성을 했습니다. 조금 밀판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계기판 부분 100%에서 UV 가이드 있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베이스 위에다가 폴리곤 툴로 클릭,
주시고 색깔은 녹색으로 해주고 이름은 그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에 스트로크에서 라인을 검은색으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라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동그란 부분, 베이스, BG 부분, 그죠? 이 부분 동그랗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레이어 하나 만들고 얘를 최상 위로 올려주시고 똑같이 스트로크 해서 예, 이렇게 이 윗부분은 어차피 UV 바깥쪽이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 안쪽만 깔끔하게 잘 나오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만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된 것 같고요. 닫아주시고 UV 끄고 컨트롤 제로 예, 요게 이제 컬러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만 복사해서 하나에 다 합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단축키가 컨트롤 쉬프트 알트 3개 다 누르고 E 누르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컬러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PSD 파일 하나 저장을 하셔야겠죠.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다 덮어씌우겠습니다. 그래서 PSD를 하나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딜리트 한 다음에 이 레이어 하나짜리가 파일 텍스처 C 그 다음에 알파가 있는 PN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PNG로 저장 그래서 OK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Z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레이어 하나 더 올리고 색깔을 그레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알트 딜리트 눌러서 채워주시고요. 파일들을 다시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선택 툴로 라인을 아주 얇게 하나 잡습니다. 보시면 약간 이동 알트 누르고 위에는 약간 빼주겠습니다. 조금만 더. 네, 됐죠?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올린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약간 밝은색으로 딜리트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컨트롤 D 해서 셀렉 풀어주시고 컨트롤 J 해서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네, 이 정도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 J 눌러서 3개 또 J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3번 또 컨트롤 J 하나 둘 셋 그죠? 이렇게 컨트롤 J 둘 셋 컨트롤 J 하나 둘 셋 컨트롤 J 하나 둘 셋 네, 이 정도 하고 전체 다 선택 컨트롤 E 눌러주시면 선택한 것만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바뀌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됐죠? 다시 또 컨트롤 J 해서 화살표 눌러서 네, 이렇게 맞죠? 보시면 두 개 선택 또 컨트롤 E 눌러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두 줄은 지워줄게요. 선택 툴로 확대 네, 딜리트
보시면 가이드 부분 딱 이 정도 딱 겹치게끔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쪽 디테일은 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제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부분에도 호스, 이쪽은 호스 바디 부분이고요. 앞뒤로 잡아주는 알루미늄 부분의 디테일도 약간의 요철을 굳이 모델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노멀맵을 이용해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죠. 수정도 쉽고. 여기다가 또 레이 하나 만들고 여기부터 조금 넓게 들어가겠습니다. 3칸 정도. 해주시고, 그죠? 화이트 딜리트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D 셀렉트 풀어주시고 컨트롤 J 해서 복사, 쉬프트 누르고 이동. 이 정도. 네. 그리고 또 컨트롤 J 복사, 쉬프트 누르고 이동. 그죠? 세 개 다 카피, 컨트롤 E. 이거는 왼쪽 바디 라인이고요. 이거는 헤드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시고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E 카피해 주시고 얘 전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부분만 되겠죠. 이 부분만 컨트롤 제로. 레이어 꺼보시면 네, 이 부분 되겠습니다. 이거 다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 컨트롤 알트 쉬프트 E 눌러주시면 선택한 것만 이렇게 딱 레이어로 합쳐가지고 보이는 거 다 위로 레이어 하나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드에 넣어주시고 얘는 노멀 맵. 이 레이어를 필터에 가셔서 3D에 노멀 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 가능하고요. 여기서 실린더로 보시면 돌려보시면 이렇게 표시나죠. 이렇게 기본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반대가 난 것 같아요. 인버트 하이트로. 예, 이렇게 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 사이즈로 튀어나오게 하거나 더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노멀 맵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PSD 저장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N으로 노멀 맵으로 확장자는 타가로 하겠습니다. 자자. 네, 이렇게 됐고요. 다시 컨트롤 알트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다시 컨트롤 S 눌러서 PSD, 최종 PSD는 저장을 하나 해두시는 게 좋겠죠?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노멀맵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꺼주시고요. 노멀맵 하시고 UV 가이드 켜신 다음에 이 부분에 조금 디테일을 더 추가해 볼게요. 컨트롤 1 눌러서 100%로 보시고 이 정도. 여기다가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쉐입으로 바꿔주시고 클릭 Alt하고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스트로크 필을 이렇게 해서 그냥 라인만 생기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J 해서 복사, 컨트롤 T 해서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또 엔터 치시고 컨트롤 JT 줄여주시고 엔터 컨트롤 JT 또 엔터 컨트롤 JT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컨트롤 JT 컨트롤 JT 이 정도 해주시고요. 라인이 조금 얇은 것 같으니까 다 선택하시고 5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다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쉬프트 E 눌러서 전체 레이어 다 복사해서 하나로 합쳐주는 이렇게 한 장으로 합쳐주는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 이 친구를 필터해서 노멀 맵으로 실린더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이거는 지워주시고 얘가 새로운 노멀 맵이죠. 그리고 이쪽은 닫아주고 이거를 클로즈 탭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운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S 눌러서 아까 퍼포스 여기 타가로 만든 녀석 여기도 타가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T 저장 덮어쓰기 그리고 컨트롤 Alt Z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온 뒤 컨트롤 S 눌러서 PSD 파일도 저장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멀 맵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뉴 클릭하시고 셀렉트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폴더에 데이터 폴더에다가 아까 우리가 FBX 익스포트 했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열기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OK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야랑 똑같이 Alt 왼쪽이 텀블, Alt 가운데가 펜, Alt 오른쪽이 좌우 드래그가 줌인 줌아웃입니다. 파일을 이제 프로젝트 한번 저장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폴더에다가 보통 마야 파일 아닌 애들 애프터 이펙트나
서페 파일들은 이쪽에 저장을 합니다. 파일 ext 버전 01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모델링 그대로 상태죠. 그래서 이런 호스 부분 디테일하고 여기랑 이 부분 디테일을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했잖아요. 노멀 맵으로. 그래서 그 디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아이콘이 임포트 리소스 아이콘인데 클릭을 하시고 애드 리소스 소스 이미지 폴더로 가셔서 컬러 파일하고 노멀 파일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는 텍스처 둘 다 텍스처로 바꿔주시고 현재 프로젝트에 저장이 되게끔 커런트 하면 지금만 되고 그 다음에 쉐이프에다 넣으시면 이 프로젝트 아니고 다른 거에도 다 쓰실 수가 있지만 여기에만 필요하니까 이 프로젝트만 저장되게끔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요. 아직 디테일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 텍스처 세팅에 가시면은 여기 노멀 맵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요 노멀 맵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하시면은 보이시죠? 디테일 들어오신 거. 디테일 하고 여기 부분도 디테일. 이제 나머지 맵들이 있어야지 이제 서페가 알아서 이런 모서리 부분 엣지를 깎아준다든지 먼지 부분 위에만 먼지가 쌓이고 뭐 윗면만 쌓이고 아랫면 안 쌓이게 한다는 등 여러가지 자동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능들을 이 맵을 베이크 해 주셔서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얘가 이걸 근거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크 메시 맵을 클릭하시고 노멀 맵은 만들었으니까 풀어주시고 나머지만 베이크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맵이 이렇게 베이크가 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베이크 해갖고 갖고 오셔도 이것처럼 노멀 맵처럼 포토샵에서 하든지 뭐 다른 에서 아이디 맵도 만들고 뭐 커버처도 만들고 하실 수 있지만 숲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베이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머티리얼 클릭해 보시면 프리셋 재질들 보이시죠? 그리고 스마트 머티리얼은 좀 더 복잡한 레이어가 더 많은 재질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레이어를 만들면서 재질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 레이어는 지워주시고 네 번째 필 레이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오고요. 베이스 컬러 여기서 클릭하셔서 뭐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어둡게 그리고 메탈릭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그래서 0 아니면 1 특별한 경우 아니면 0하고 아니면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속이니까 1로 넣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로 이제 느낌을 잡아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완전 거울 같은 크롬 재질이고 이렇게 하시면은 리플렉션이 블러가 거의 표면이 거칠어지니까 리플렉션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끔 되겠죠. 적당히 약간 이 정도 되는 공장에서 막 만들어 온 느낌. 이제 기본 금속 이게 베이스 메탈이겠죠. 베이스 메탈 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설정을 해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 머티리얼에 가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재질로 하고 싶다. 그럼 뭐 얘를 하고 싶어요. 클릭을 하시면 그 재질로 변합니다. 필레이어 이렇게 이 설정 값을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이트 그죠? 우리 아까 메탈릭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색깔 약간 변화겠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퓨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기본 재질 베이스 메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레이어를 하나 올리겠죠. 이제 위에 색깔이 빨갛게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비금속이죠. 페인트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위에 칠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비금속에서 약간 매끈한 이 정도, 러프니스는 이 정도, 표면이 이렇게 아주 100% 매끈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베이스 컬러가 그냥 단색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여기 스티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 우리 이름 아까 쳤죠? 파이어 치시면 여기 나오죠. 컬러 맵을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단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넣은 텍스처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만 작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해상도가 좀 낮죠? 지금 보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텍스처 세팅이 1024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4K로 작업을 했으니까 4K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작업할 때 좀 느리니까 이건 언제든지 나중에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땐 조금 빨리빨리 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한 번씩 디테일한 거 확인하실 때 올려갖고 해보시면 되고, 그래픽카드가 좋다 자신의 컴퓨터가, 그러면 뭐 4096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 위에 이게 있고 금속이 있고 밑에 금속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이 이제 까진다거나 아니면 여기 먼지가 쌓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자동으로 더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토샵에서 한다면 여기다 이제 마스크를 넣겠죠. 그래서 블랙 마스크를 넣습니다. 그러면 블랙은 투명이고 화이트 마스크는 완전 불투명이니까 블랙 마스크를 넣고 혹은 화이트 마스크를 넣은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내가 투명해져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가 모서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브러쉬 사이즈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탭으로 가셔서 더트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알파 값이 바뀝니다.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만 블랙으로 칠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재질이 여기가 투명해지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사이즈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까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 하는 포토샵에서 하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마스크 해갖고 레이어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모서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화 시켜주는 게 이제 서페의 장점이죠. 그래서 다시 블랙 마스크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블랙 마스크에서 Add Generator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붙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밑부분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모서리를 알아서 이렇게. 근데 지금 반대가 됐죠? 모서리만 남고 나머지가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모서리 부분만 얘가 이렇게 깎아주게 되죠. 물론 모서리가 아닌 부분들도 이렇게 깎아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옵션 값으로 이걸 조절하시면은 얘가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다 모서리를 깎지 않아도 표현이 잘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웨어 레벨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덜 깎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약간만 깎이게 하고 싶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맵을 올려주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적인 느낌 어느 정도 까지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컨트라스트해서, 그죠? 컨트라스트가 세지고, 그러면 이제 컨트라스트가 되죠. 그리고 커버처 웨이트라고 해서 지금 웨어 레벨을 이렇게 깎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깎았을 때 모서리 기준으로 모서리를 더 치중해서 깎는 거고요. 이건 모서리를 치중하는 그 값을 조금 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세면은 사실 좀 너무 일률적으로 모서리 부분만 싹 다 깎여가지고 값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거죠. 깎이긴 깎이되 모서리 부분이 1 하시면 모서리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 싹 다 깎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깎인 모서리도 있고 이렇게 아닌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값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쉽게, 사실 포토샵으로 일일이 이렇게 모서리 깎으려고는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여기서는 그냥 단 몇 초 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스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깎이는 거고요. 이 마스크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보고 싶다. 그럼 Alt 누르고 이 마스크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깎인 마스크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색 부분만 투명해져서 밑에 레이어가, 이 금속 레이어가 보이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앞부분 필 레이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이스, 그 다음에 위에 페인트 칠,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 하나 더 해볼까요? 표면이 너무 매끈하죠. 그래서 약간의 높낮이를 주겠습니다. 그럼 또 베이스 레이어에서 여기서 화이트 값은 지금 꺼놨죠. 그래서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고, 얘는 컬러는 안 쓰고 전부 다 화이트만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블랙 마스크 넣고, 이번에는 필, 그래서 필 레이어를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 레이어에다가 프로시저얼 그런지요. 요거 깔때기 모양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조금 폴더별로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찾는 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드롭 해주시고, 지금 아무 변화가 없죠? 죄송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 마스크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흰색 부분은 튀어나와 보이고 어두운 색 부분은 살짝 들어가 보이게. 근데 지금 값이 우리가 앞에 필레이어 부분 클릭해보면 화이트 값을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0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넣은 마스크 값에 따라서 이렇게 표면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나오고. 그래서 너무 얘 같은 경우는 살짝만 이렇게 매끈한 재질은 없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거든요. 약간만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 표면의 느낌이 디테일을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 그쵸? 조금 직접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0.05 1이 들어가고 있네요. 0.05 이 정도 느낌. 그래서 해보시면 있는 거 없는 거가 이렇게 미묘하게, 가까이서 수학이나 어떤 재질이든 보시면 자동차도 그렇고 완벽하게 이렇게 표면이, 완벽한 표면이 잘 없어요. 그래서 높낮이를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리얼한 느낌. 특히 그러니까 풀샷에서는 사실 티가 안 나는데 클로즈업 됐을 때는 약간 티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8 정도만, 0.08 이 정도. 작은 디테일이지만 여기 살짝 들어가면은 표면에 아주 미세한 변화를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머티리얼 이름, 이것도 이렇게 레이어 이름도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레드 페인트 라벨,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였죠? 서피스 디테일, 표면의 변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금속 위에 페인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다시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먼지가 좀 쌓일 거잖아요. 오래 두면은 아무래도 소화기니까 평소에는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먼지가 살짝 쌓이는 먼지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필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얘는 이름 바꿔줄게요. 더스트 해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블랙 마스크 들어가면 완전 투명해지니까 또 싹 없어지죠. 여기다가 이번에 Add Generator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자동으로 원래는 이제 우리가 블랙 앤 화이트를 그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오래 걸리니까 이 제네레이터로 해주시고 제네레이터에서 이제 이런 더트 이런 거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먼지 같은 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보고 싶으면 Alt 누르고 마스크 부분 클릭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먼지가 너무 많죠. 사실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실외라면 뭐 이렇게 공사장이나 이런 데 있는 소화기라면은 저렇게 되겠지만 샵 부분 클릭해서 이렇게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더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더트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라스트는 약간 주고 저 윗부분만 먼지 살짝 있는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없어지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좀 진한 것 같죠? 그러면 이 레이어, 먼지 레이어를 오퍼시티 값을 조금 살짝 이렇게 낮춰주시면 먼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먼지 같은 경우는 러프니스 되게 거칠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트한 느낌으로 먼지 부분을 매트한 느낌으로 해주시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했을 때 껐다 켰다 해보시면 먼지가 위에 쌓인 느낌이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먼지 부분 조절하기 위해서 마스크 클릭, 더트 클릭하고 그런지라고 해서 마스크 부 이렇게 볼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할 때는 Alt 누르고 마스크로 클릭을 하시면은 저는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먼지 부분 이거 묻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서 더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런지 마운트 요걸로 이제 이 부분을 조절하고 그죠? 더트 레벨로 전체적인 느낌 조절 이 정도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지 어마운트로 넓은 면적에 있는 먼지들 그다음에 스케일로 패턴의 스케일을 좀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앞부분 필레이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해보시면 딱 제가 원하는 만큼 이런 부분 윗부분에만 살짝 먼지가 들어간 느낌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소화기 부분에 대한 질감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여기 부분이니까 폴더를 만들어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래서 만든 재질을 컨트롤 G 눌러서 폴더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바디, 레드, 바디.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나는 여기 재질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 재질을 만든 거니까, 지금 만든 이 레드 바디 재질은 여기만 바디에만 들어가게끔 이 폴더에다가 마스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재질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스크를. 그래서 일단 블랙 마스크로 하면 전부 다 이 재질이 안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1번이 그리는 마스크 페인트 모드고요. 2번이 지우는 거 지우개 모드, 3번 프로젝션, 4번이 이제 이렇게 셀렉해 갖고 마스크를 원래대로라면 내가 여기면 이 부분에다가 마스크를 칠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를 한 방에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삼각면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각면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거 언제 넣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클릭을 하시면 이거는 이 메쉬 기준,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애들. 클릭을 하면 여기 통째로 이렇게 싹 다 들어가죠. 그래서 마스크를 Alt 누르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죠? 마스크가 블랙 앤 화이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화이트가 들어간 부분에만 현재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재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보통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 다른 데도 넣고 싶다. 여기도 방금 만든 재질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갑니다. 여기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블랙으로 다시 마스크를 칠해 주시면 재질이 빠지죠.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단축키는 X입니다. 그래서 X 누를 때마다 블랙 앤 화이트가 바뀌어요. 원하는 곳 X 1 눌러서 클릭해서 넣어줬다가 잘못 넣었네. 그러면 X 눌러서 다시 클릭해주면 블랙이 들어가니까 재질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이트로 해놓고 다시 부분 클릭해서 재질 그러면 지금 만든 재질이 여기에만 딱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하나의 재질 필레이어 하나가 보통은 이 머티리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필레이어 하나로 된 재질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머티리얼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레이어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폴더로 묶어놓은 이 녀석을 이제 스마트 머티리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드신 것도 여기다가 스마트 머티리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레드 바디라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시면 크리에이트 스마트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 클릭하시면 이렇게 레드 바디라고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다음 거 뭐 할 때 내가 재질 만든 게 마음에 든다. 그럼 이렇게 스마트 머티리얼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 머티리얼 만드는 걸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미 만들어 놓은 스마트 머티리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이라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플레이어 옆에 보시면 Add 스마트 머티리얼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있는 게 여기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와요. 여기 파란색 플라스틱 글로시 반짝거리는 플라스틱 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또 얘가 여기 전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럼 이제 윗부분에 들어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위에 작업한 거 하나씩 넣고 밑에다가 이제 계속 넣어서 하나씩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거하고 비슷한 똑같은 방식이에요. 기본 베이스 있고 하나씩 레이어를 꺼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위에 러프니스라고 해서 거칠기가 지금은 이게 없으면 되게 똑같죠. 전부 다 매끈 일정한 값인데 얘를 클릭을 해서 넣으시면은 어느 부분은 매트하고 어느 부분은 리플렉션이 보이고 러프니스에 따라서 여긴 거칠고 여긴 덜 거치니까 리플렉션의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프니스 가지고 작업한 거고 밑에다 위에도 먼지, 더스트 들어간 거죠. 더스트 살짝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베이스 머티리얼이 얘는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우리는 근데 여기 아까 재질 여기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파일 텍스처 넣어주시면 이렇게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죠? 카드가 돌아가고 있군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아까 약간 페인트 반짝거리는 페인트 칠 돼 있는 녀석을 만들었고 여기는 스마트 머티리얼을 써가지고 이미 되게 빠르게 우리 만드는데 좀 걸렸잖아요. 이쪽 부분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서페의 장점이 재질 프리셋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바로 금방금방 가져와서 쓰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이 러프니스가 너무 강한 것 같아 갖고 이 러프니스 값을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값을 이렇게 조금 낮춰주시면 조금 플라스틱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반짝거리는 느낌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죠? 마스크 말고 마스크에 레이어를 맞추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시가 나죠? 이 정도?
약간의 변화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플라스틱이니까 반짝거리는 느낌을 좀 더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변화, 이 정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 느낌으로. 그래서 바디랑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또 이제 또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플라스틱 됐고, 플라스틱 마찬가지 폴더에 이 재질만 들어가야 될 부분들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블랙 마스크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4번 모드니까 필요한 부분만 클릭을 딱 해주면 여기만 이렇게 싹 들어가죠. 마스크 클릭해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든 재질은 밑에 베이스 부분에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레드 플라스틱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클릭해서 레드로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요 노란색 플라스틱, 좀 매트한 플라스틱, 이거는 좀 글로시한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노란색 이 부분은 매트한 플라스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또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플라스틱 글로시 클릭해서 클릭 밑에 내려가시면 기본 베이스 컬러를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더 주황에 가까운 노란색,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보시면 그쵸? 이 친구는 되게 러프한데 조금 더, 저는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이 부분은 그냥 베이스 레이어에 이 러프니스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완전 매트하죠. 그래서 약간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의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위에 이제 모서리 부분 조금 손때 타면은 약간 시커매지는 부분 있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컬러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이 정도, 떼타는 거. 마찬가지 마스크를 만들어야겠죠. 블랙 마스크 하면 완전 투명해질 거고, 여기에다가 제너레이터로 클릭, 메탈 엣지웨어 이렇게 하면 이제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웨어 레벨로 주시고, 코버처 윈트 값을 조금 맞춰주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랜덤한 느낌이 조금 들어가죠. 이런 느낌. 그리고 런지 어마운트로 전체적으로 약간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전체 필레이어에 조금 센 것 같으니까 살짝만, 이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컬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40 그룹으로 바꿔보시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산하는데 보시면 생기시죠? 생기는 게 보이시죠? 계산이 쭉 가면 여기까지 되면 이제 다 계산하는 건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대략적인 느낌만 보고, 그죠? 한참 걸리네. 1024로 나중에 최종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이죠? 잠깐 보였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했던 것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마찬가지 얘도 마스크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폴더에다가. 그래서 이 플라스틱, 이거를 옐로우 플라스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블랙 마스크,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두 군데 플라스틱. 근데
얘는 매트한 느낌의 플라스틱 있고 얘는 약간 글로시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얘를 하나 더 카피를 해서 얘는 마스크 잠깐 X 눌러서 여기는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컨트롤 D 해서 복사를 합니다. 얘는 이제 플라스틱에서는 매트, 얘는 글로시. 네, 이렇게 하고 이 부분 또 오토세이브 되면 클릭하시고 이 부분에다가 넣을 거고, 그죠? 마우스 클릭하시고 클릭, 야, 블랙 마스크 다시 들어가고 이 부분 들어간 다음에 얘 위에 글로시 값을 올려줘야겠죠? 러프니스를 맞춰주시면 여기는 훨씬 더 글로시한 느낌이, 그죠? 빛이 훨씬 글로시한 이런 느낌 됐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글로시한 거랑 글로시 안 한 거랑 이렇게 기본 거에서 바꾸고 마스크만 따로따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호스 부분 한번 해볼까요? 또 스마트 머티리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러버 고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러버 타이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다 들어가죠. 얘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제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한 거는 다 보이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넌 여기만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마스크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1번 모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잘 보여요. 그죠? 이렇게 디테일, 표면 디테일도 있는 고무 느낌이 아주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를 살짝 얹어 볼게요. 너무 깨끗하니까 고무 부분에. 그래서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얘 보시면, 그죠? 얘가 디테일이 들어간 거죠. 이거 없으면 그냥 단색의 필레이어만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든 노멀 표현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얘가 들어가서 약간의 높낮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필레이어를 얹고요. 얘는 마스크를 블랙 마스크 넣어주시고 제네레이터 클릭해서 더트로 위로 해볼까? 더트 그냥 하겠습니다. 더트 넣어주시면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마스크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흰색 부분에 먼지가 나오는 건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물론 여기서 내가 직접 지워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말고 필레이어를 하나 얹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에다가 프로시주얼 가보시면은 그런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섞어주는 거죠. 위에다가 이렇게 섞어주면은 이렇게 섞어주시고 밸런스 값으로 검은색으로 더 눌러줘야지 투명해질 거잖아요. 그죠? 검은색으로 조금 더 눌러보겠습니다. 얘보다는 얘를 넣은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도 반복을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3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검은색이니까 5% 반대 인버트로 5%를 반전시켜서 검은색으로 더 눌러주는 거죠. 얘를 뭘로 합성을 하냐면 이게 원래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검은색으로 더 빼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면 이 검은색 부분은 투명해지니까 먼지가 더 없어지겠죠. 얘를 노멀로
그래서 노멀 레이어를 멀티플라이로 합성을 하면 어두운 색만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서 더 빠지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은 먼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얘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다 깎아내니까 검은색 부분이.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있을 때는 마우스 클릭해보시면 더트만 있을 때는 이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넣는 거. 얘가 더 깎아냈죠. 그죠? 더러운 느낌. 그래서 뭐 내가 딱 원하는 느낌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랜덤 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수치가 있거든요. 플러스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랜덤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랜덤 값 9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부분을 지워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레이어를 그런지로 쌓아갖고 모두 합성해갖고 지우셔도 되는데 딱 정확하게 이 부분을 내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걸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나는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페인트 레이어를 얹으신 다음에 검은색을 칠하면은 되겠죠? 검은색을 이 페인트 레이어에다가 칠해 주시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지금 브러쉬는 더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아까 한 거 그대로 여기 더트 1번 네, 이걸로 했죠. 그래서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되죠? 검은색으로 칠해야 되죠.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칠하면 화이트죠. 컨트롤 Z 그 다음에 X 눌러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이 닦여 나가겠죠. 투명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지우시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원하는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대략적인 느낌이 이런 식으로 크게 얘가 한 50%, 얘가 한 30% 했으면 이제 5%에서 10% 정도는 여기서 내가 그런지 맵으로 합성을 해갖고 만들면은 사실 여러 오브젝트에서 또 쓸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이거에서 지금 만드는데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그런지를 합성해서 마스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셔도 되고 보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는 그냥 약간씩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없었으면 좋겠고 자 이런 부분은 그냥 깨끗하게 표현이 됐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끝부분만 살짝 있고 네, 이 정도 느낌이면 이게 조금 좀 튀네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이게 더트가 너무 쉬우니까 서페에서는 오히려 포토샵에서는 일일이 그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적게 넣는데 여기선 너무 쉬우니까 좀 많이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더트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게 사실은 자신의 의도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참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거 호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나씩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여기 이제 여기는 알루미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스마트 머티리얼에서 러브 빼고 플라스틱까지 다 했더니 알겠죠? 하시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이 다 들어갔죠. 얘는 뭐 딱히 뭐 더 작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작은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죠. 블랙 마스크 하고 4번 눌러서 폴리곤 필 모드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마스크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알루미늄 재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쓸게요. 클릭해서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크롬 재질, 여기 안전핀 부분은 크롬이죠. 크롬 재질, 여기 나사 부분도 크롬이고, 그래서 크롬 재질은 그냥 필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에 머티리얼에 가보시면 크롬 재질이 많이 있죠. 니켈 퓨어, 이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주 매끈한 크롬 재질이 될 거고, 얘도 컨트롤 G 눌러서 폴더로 만들어 주시고 마스크 작업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이 부분에만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얘는 이름을 세이프티 크롬 세이프 핀 폴더 닫아주시면 여기도 됐고요.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손잡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직접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마찬가지 베이스 메탈이 하나 있고 그 외에도 검은색으로 손잡이가 페인트가 되어 있는 느낌, 그런 재질로 한번 해볼게요. 안쪽에는 약간 이런 재질, 이런 재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위에 레이어가 또 올라가겠죠. 검은색 페인트가. 그래서 검은색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인트니까 메탈릭은 0이고 러프니스로 이 정도 느낌에다가 너무 매끄러우니까 이쪽 부분 잘 보이는 부분이라서 약간 표면 변화 한번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이스 메탈 하고 이게 블랙 페인트, 그쵸? 이 마스크 작업, 블랙 마스크, 제네레이터, 메탈 엣지웨어 하면 이렇게 깎이는데 반전돼야겠죠? 인버트, 오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너무 많이 깎였죠. 제가 원하는 건 그렇게 많이 깎이는 건 아니고 약간만 스크래치 있어갖고 살짝 있는 정도, 이 정도 느낌. 조금 그러니까 비싸.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먼지 하나 더 레이어 올려서 마찬가지 이 색깔을 살짝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으로 약간 넣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블랙 마스크, 제너레이터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너무 많으니까 더트 레벨로 적당히 구석진 곳에만 살짝 들어가게끔, 그죠? 이런 느낌. 안쪽 부분, 바깥쪽에는 거의 없죠? 네. 이런 느낌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부분 디테일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더스트, 더스트 위에 컬러값 블랙 페인트인데 지금 너무 요거만 되겠으니 레이어를 하나 더 얹어서, 얘는 흰색인데 마스크를 넣고 스크래치 표현 살짝씩 이렇게 칼처럼 긁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네레이터, 아니죠, 그것은 제네레이터 필요 없을 것 같고 필레이어로
만들어 주시고 필레이어 여기다가 스크래치로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애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패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UV 스케일을 한 정도, 네, 그리고 밸런스 값으로 약간씩만 이렇게 이 스크래치 양도 살짝 너무 많지 않게 약간 있는데도 없는데 너무 없으면 좀 그렇고 약간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가로로 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랜덤 값 시드 값을 클릭해서 주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원하는 느낌이 하나 정도는 나오겠죠. 이 정도? 약간 긁힌 느낌이 살짝 있는 거.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 필요 없고 컬러에만 살짝 하이트에도 약간 들어간 느낌 긁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많이 파진 느낌이 나죠.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많이 파진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고 약간 이런 느낌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스크래치라고. 그러면 다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막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폴더 작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더스트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머티리얼까지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폴더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랙 마스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작업 4번 모드죠. 지금 1번, 2번, 3번, 4번 클릭 해주시면 이제 이런데 긁힌 거 아까 여기 요 표현이 안 들어가죠. 여기만 마스크 작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얘는 이름을 뭘로? 블랙 캔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 부분에 텍스트로 한번 이렇게 탁 박아갖고 들어간 느낌 혹은 요런데 모양 여기 좀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다시 해보시고 더스트보다 밑에 스크래치보다는 위에 그래서 위에다가 이번에는 그냥 그동안 계속 필레이어만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애드레이어 페인트로 하는 세 번째 아이콘 클릭하셔서 페인트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알파로 가셔서 여기다가 하시면 렉탱글 요 녀석이 있거든요. 얘를 넣어주시면 알파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필레이어 클릭을 해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제 흰색 인데 컬러 없이 그냥 들어가는 느낌만 그리고 여기는 되게 매트한 느낌으로 러프니스는 이렇게 매트하게 하고 화이트 값은 들어가게 이렇게 해갖고 찍으면 이 부분만 딱 매트한 느낌으로 들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퍼스펙티브가 퍼스가 들어가 있죠. F5가 퍼스펙티브고 F6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소그래픽 투시가 없는 뷰로 바뀌어요. 그래서 F5하고 F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퍼스가 이거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F6은 퍼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랩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ift, Alt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Shift까지 딱 누르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돼요. 이번에는 폰트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폰트는 여기다가 F 이렇게 치시면 여기다 그럼 두 번째 폰트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마스크에 글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글자는 여기다 치시면 돼요. 그래서 아쉽게도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소화기는 움켜쥔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하고 색깔을 이번엔 넣어줄게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컬러를 클릭을 하시고 색깔은 흰색으로 나머지 값은 그대로.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 정도 클릭 딱 해주시면은 이제 F5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돌아오시고 그죠? 그럼 이렇게 얘는 조금 더 깊이 넣어주겠습니다. 깊이 값을 조금 더 넣어서 다시 F6 Shift 누르고 클릭 네, 찍었습니다. F5 다시 퍼스펙티브 예, 그러면 아까보다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값은 다시 원래대로 쉐입 기본 값으로 알파 값 다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두 개만 더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녀석은 이름을 텍스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밑에도 프로젝션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작업을 하겠습니다. 레드 블랙 마스크에서 다 하신 다음에 4번 폴리곤 필 모드에서 클릭 컨트롤 Z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 녀석으로 폴리곤 필 모드로 바꿔주시고 클릭하시면 이제 윗부분만 마스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만 텍스트는 이 마스크 된 부분에만 들어가게끔 네,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나오는 거 해결했습니다. 주시고 이제 다 됐고 요 두 개 남았죠? 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여기다 만들어졌죠? 컨트롤 Z 해서 폴더 닫고 폴더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하시면 이제 바깥쪽에 만들어집니다. 좀 내려주시고 헤아리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금속 그죠? 완전 금속이니까 그리고 매트라는 거는 약간 이 정도 느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메탈이겠죠? 이 위에 레이어로 컬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끈 다음에 컬러에다가 파이어 해서 우리가 아까 만든 맵을 넣어주시면 이제 메탈 위에 쉐이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두 개 선택하고 컨트롤 G 해서 폴더로 만들어 주시고 마스크 작업 4번 필모드에서 이번에는 그동안 계속 3번 요 폴리곤 필모드 메쉬 단위로 하는 건데 이제 UV 단위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게 UV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이 요게 여기랑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래서 UV가 편할 때는 UV로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요. 메쉬 단위로 넣는 게 편할 때는 메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UV는 넣어 봤습니다. 네 번째 걸로. 그래서 보통 이 세 번째랑 네 번째 메쉬 단위로 넣을 거냐 아니면 UV 단위로 넣을 거냐 해주시면 돼요.
다시 클릭하셔서 원래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 바늘 부분은 간단하게 플라스틱 노란색 플라스틱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주시고 색깔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인디케이터 여기는 베이스 컬러고 얘를 컨트롤 G 해서 그룹에다 넣고 폴더에 넣고 얘를 인디케이터 마찬가지로 마스크 작업 블랙 마스크 클릭하고 메쉬로 클릭해 주시면 여기만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 이제 여기 하나 남았죠. 점점 많아져서 이제 여기는 스마트 머티리얼 그동안은 여기서 클릭해서 스마트 머티리얼 검색해서 썼는데 여기서 보시고 이게 조금 더 크니까 스마트 머티리얼 클릭을 하셔서 쭉 보시면은 괜찮은 녀석이 요 재질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는데 마스크 작업해야겠죠. 블랙 마스크 클릭해 주시면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다시 1번 모드로 돌아오시면 되고 폴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베이스 머티리얼 필레이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스크래치 살짝 들어가고 디테일 그 다음에 벗겨진 거 그래서 모서리 부분만 벗겨져서 번들거리는 금속 재질이 보이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엣지 부분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웨어 부분 마스크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메탈 엣지 웨어가 있어요. 클릭해서 밑에 가보시면 이제 엣지 웨어 레벨로 깎이는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금 덜 깎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처 웨이트 값으로 모서리 의존도를 조금 줄여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지 어마운트로 옆에 부분도 조금 더 깎든지 아니면 덜 깎든지 이 정도 약간 이 정도만 하면은 느낌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이 서페에서 텍스처 작업을 했죠. 이거를 만약에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 거면 정말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서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텍스처 작업이 속도가 많이 붙었죠. 그리고 이제 이름만 했지만 얘가 인터넷 계기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폴더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죠. 이건 알루미늄. 그래서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같은 경우 지금 완전 회색이죠. 그래서 세 번째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 디스플레이 세팅이 있고요. 엔바이러먼트에 배경 오퍼서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배경이 보이고요. 엔바이러먼트 블러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 환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리플렉션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환경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은 파노라마로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두 번째 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러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지죠. 같은 재질의 같은 모델링인데도 불구하고 환경 맵이 바뀌니까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해서 익스포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페에서 텍스처 작업을 해본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익스포트해서 저쪽
V-Ray로 마야로 넘겨서 V에서 렌더링. 익스포트 하기 전에 이 먼지가 조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 부분에 더스트, 그죠? 더스트가 이 정도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튀지 않는 게 좋으니까. 세이브하고, 네, 재질을 익스포트하는 방법은 익스포트 텍스처죠. 텍스처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컨피그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은 V-Ray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한 장으로 딱 했기 때문에 여러 장 쓰는 UDIM을 썼으면 UDIM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은 텍스처로 우리는 한 장 썼죠. 그래서 V-Ray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폴더 지정해 줘야겠죠. 클릭을 해서 프로젝트 파일 텍스처링 소스 이미지 폴더 여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 이름으로 그대로 나가거든요. 우리 저쪽에서 쉐이더 이름을 이렇게 적어 왔기 때문에 마야에서 클릭을 하시고 아웃풋 사이즈를 이제 409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트 딱 해주시면은 우리가 서페에서 만든 재질이 텍스처로 익스포트 돼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V-Ray에서 텍스처 불러와서 렌더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 텍스처 작업하는 게 많이 수월해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텍스처 작업을 하셔야지 이제 여기에 있는 기본 재질들만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직접 만드셔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셔서 만드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재질을 만드시는 게 사실은 더 좋겠죠. 여기 있는 것만 물론 처음부터 다 만드실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걸 쓰셔도 되지만 이제 공부를 하셔서 뭐가 뭔지 어떤 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쓰시면은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페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 손성민님 채널 괜찮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서브스턴스 페인터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페 방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오픈 폴더 해보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나오게 되죠. 그죠? V-Ray 재질에 맞게끔 하이트 IOR, 노멀, 그다음에 리플렉션.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다는 시간 동안 텍스처 작업을 하는 것을 간단한 어셋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야와 V-Ray를 이용해서 이 수화기를 마야에서 렌더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